20대 대선 특집 긴급 대토론 명불허전. 네, 지난주 첫 방송에서 반응이 너무 좋아갖고요. 오늘은 시간을 좀 넉넉하게 길게 잡았습니다. 근데 최진봉 교수님은 3시 40분에는 일어나셔야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 도대체 하루에 방송을 몇 개씩 하시는 거예요? 요즘 많이 잘렸습니다. 잘렸습니까? 그제 틀문 나와요. 저기 그제 잘렸다 그러죠. 틀딱 방송이.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 첫 시간 할 때는 네, 이러세요. 네. 이렇게 선생님. 예, 틀딱 3시, 방송. 예, 지난주에는 3시 반까지 했는데 네. 오늘은 너무 청취자분들 반응이 좋아가지고 4시까지 한번 해보려고 저는 합니다. 중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출연료는 어떻습니까? 잘리겠죠, 뭐 저거. 네. 아빠는 뚜전을 많이 할 받쳐요. 얘기 저기. 자, 일단 먼저 소개 좀 하고 시작할게요. 예, 워낙 말씀들을 잘하셔가지고 혓바닥 전쟁에 참전할 선수 4분 모셨습니다. 우선 홍코너 길게 말 안 한다. 핵펀치 두툼한 혓바닥 둔도 서정욱 변호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노련하다 70만 구독자에 빛나는 시사 유튜버 이봉규 평론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튜브로 지금 빨간 모자 멋있다 많이 환호들 하고 계십니다. 이거 저- 마스크도 또 빨간색을 쓰고 오셨네요 오늘은. 예, 전 속까지. 예, 속까지. 자, 이어서 청코너 이보다 빠를 순 없다. 따발총 성공에 대해 최진봉 교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서진모입니다.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평론계 무하마드 알리 김영민 평론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누가 나비처럼 날아요? 아, 저 배를 해가지고 저 몸무게는 어떻게 날아요? 알리도 좀 뚱뚱하죠. 좀. 자, 네 분 저 소개 멘트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봉규 선생님 마음에 드십니까? 아, 제 속에. 네. 아니, 저는 뭐 아무렇게나 하세요. 여기는 뭐 저기는 어웨이 경기라고 생각하고 나왔으니까. 서정욱 변호사는 둔한 칼이다. 네, 이렇게 둔도. 소개해드렸는데 어때요? 예, 마음에 드나. 마음에 들어요? 예, 저는 사실 저 알리보다도 네. 마이크 타이슨이 좋습니다. 마이크 타이슨의 그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갖고 있다. 얻어맞기 전에는. 네, 알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대선까지 13일 남았습니다. 사전선거 기준으로 보면 딱 일주일 남았는데요. 최근 나온 여론조사 보면 딱 붙었다. 그만큼 초경합이라는 건데요. 판세를 뒤집기 위해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빼고 다 뭉치자 다른 후보들에게 반윤 연합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네 분 현재 판세 어떻게들 보시는지 최진봉 교수님부터. 예,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접전이라고 저는 보고요. 엎치락 뒤치락 계속 하다가 막판에 가서 이제 최종 결정이 날 거라고 보고 또 저는 최종적으로 아주 근소한 차이로 누가 이기든 승부가 갈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계속 이제 선거 막판까지 갈 거라고 보고요. 이제 그 상황에서 얼마나 지지층들이나 아니면 중도층 중에 마음을 정한 분들이 투표장으로 나오느냐가 하나의 관건이 되지 않을 거라 예상을 합니다. 뭐 제가 보기에 그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가인데 그 좀 어려워지면서 상당히 지지율이 막상막하게 그 백중세가 된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그 국민들이 단일화할 거로 봅니다. 바로 이제 보수 자유우파 국민들이 안철수하고 그 윤석열 표가 갈리면 정권 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될 쪽으로 이 말은 윤석열 후보 쪽으로 국민들이 단일화를 한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최종 승리는 어차피 이게 정권 교체 쪽으로 가지 않을 거라 보입니다. 네. 김영민 평론. 대선은 미래가치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아주 현명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선택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권 교체론 붙잡고 있고 또 단일화 등 정치 공학적인 어떤 돌파구를 지금 붙잡고 있는 그런 세력에게는 상당히 암울한 징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김용민 후보님 말씀대로 정권이 미래를 국민들이 미래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정권 교체론이 압도적으로 앞서니까 윤석열 후보 쪽으로 몰려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박빙 여론조사가 될 거를 몇 달 전서부터 예측했습니다. 네. 저는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믿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여론조사 박빙이 되는 여론조사로 된 다음에 깜깜이로 가잖아요. 마지막에 깜깜이 간 다음에 참 그다음에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를 저는 믿지 네. 않고요.
압도적으로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은데 어떻게 5년 동안에 폭정을 했고 그다음에 대선 후보로 나온 여당 후보가 각종 그 비리와 정가 사범에 뭐 지금도 부인 비리에 뭐 이런데 어떻게 박빙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론조사는 믿을 수 없고 네. 이제 단일화가 또 잘 되면 압도적인 승리가 되는데 단일화 안 돼도 부정선거만 없으면 낙승을 하지 않겠느냐. 단일화 돼도 질 겁니다. 아마 윤석열 후보는. 왜냐하면은 미래를 위한 선택인데 왜 윤석열입니까? 미래니까 윤석열이지. 아니 색깔론과 네, 지역 거기까지 하고요. 갈등을 네.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자. 후보가 어떻게 미래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지난번에 이재명이 기대기 됐어야지. 여기까지 하시고요. 계속 지금도 할 거예요. 옛날에 나온 사람인데 그 사람은 뭐 닭을 자꾸 흔들고 그러세요. 조용히 하시라는 싫어해요. 마지막에 깜깜이가 된다는 거는 이봉규 평론가님 얘기가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가 금지되는 되는 기간 얘기하시는 얘기는 거죠. 자, 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도요.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평론가가 참 잘한다. 품평도 좋고요. 지금 저 평론가가 말하는 건 사실관계가 다르다. 이런 지적, 팩트 체크도 좋습니다. 추첨해서 저희가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가 두 후보 유세 중에 한 장면을 준비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유세 장면 잇따라 듣고 오겠습니다. 세상에 후보가 정치 보복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쉽게 하는 나라 5년짜리가 건방지게 겁이 없어. 대통령은 국민 이 나라의 주권자가 권력을 위임한 첫 대리인입니다. 그런데 감히 선출 권력으로부터 임명받은 임명 권력이 그야말로 겁대가리 없이 법 없이 어디 건방지게 국민에게 달려듭니까? 지금 지난 5년 동안의 이 민주당 정권을 이렇게 망가뜨린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재명의 민주당 주역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하는 거 믿지 맙시다, 여러분. 어디다가 그런 분들을 내놓고 선거장사에 이용합니까? 두 후보의 발언이 이제 거칠어졌습니다. 따발총 최진봉 교수님. 예. 추미애 전 대표는 고인 모독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후보의 DJ 정신 계승 어떻게 보세요? 이용하는 거죠. DJ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라고 저는 보고요. 왜냐하면 자 윤석열 후보 개인이 어떤 반응 이 DJ 정부에 대해서는 아니면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 본인이 정치 들어오기 전이나 정치 들어온 이후에 특별한 얘기를 했다 비판했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근데 본인은 지금 국민의힘의 후보잖아요. 대선 후보. 국민의힘의 전신들이 했던 생각들을 해보세요.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 노벨 평화상 수상 그거 추천한다고 할 때 얼마나 반대를 했습니까? 그래가지고 노벨 수상 추천하는데 반대했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자꾸 얘기하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식에 누가 그걸 또 퍼뜨렸습니까? 아방궁이라고 그거 그 사저 만드는 거 가지고 그렇게 공격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결국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만들었고 그런 일들에는 사과도 한마디도 없이 무작정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치켜 세우고 그분들의 정신을 계승하겠다? 진실성이 느껴지겠습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저는 총괄 선대위원장이 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것부터 사과하고 얘기하라 그러려면 그것이 저는 윤석열 후보의 그 말의 진정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서정익 변호사 이재명 후보 발언은 윤 후보가 정치 권력이 사법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 보복하는 거는 중범죄라고 한 발언을 겨냥한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한마디로 이제 그 이재명 후보가요 겁대가리 없이 국민들한테 주권자의 국민한테 대드는 겁니다. 겁대가리가 없어요. 국민의 뜻은 뭡니까? 국민의 뜻은 사법부는 철저하게 독립돼서 상권 분립을 하고 그다음에 검찰은 철저하게 정치적 독립을 지키고 중립을 지켜서 살아있는 권력까지 비리가 있으면 다 수사해라. 이게 국민의 뜻입니다. 그럼 이게 이재명 후보에 하면 장관도 정치 권력이 하고 검찰총장도 정치 권력이 하고 대법원 판사도 대법원장도 정치 권력이 하고 모든 게 정확한 이게 독재입니다. 이게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대드는 거다. 겁대가리 없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청코나의 김용민 평론가 얘기 네, 아유, 들어보고요. 선배님 저 좀 합시다. 차례대로 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요. 저기 윤석열 후보가 본인이 김대중 정신을 보다 더 잘 계승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전 농담하신 줄 알았어요. 아마 그 김대중 정신 윤석열 후보가 말했던 김대중 정신의 김대중은 조선일보 주필 김대중 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전두환 씨가 정치는 잘했다고 한 발언 이후에 이른바 개사과로 국민을 농락했고 못 사는 사람과 집 없는 사람은 민주당에 그냥 굴러 들어온 표다 이런 말도 했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협파하려고 했던 색깔론과 지역 갈등 부추기고요. 또 김 대통령이 일생 동안 당했고 노 대통령을 쓰러지게 만들었던 정치 보복을 선언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 후보 아닙니까? 아니 그래놓고 무슨 김대중 정신을 얘기해요. 그건 조선일보 주필 김대중 정신일 겁니다. 네, 이번에는 홍코너의 이봉규 평론가 그저 얘기해 주시죠.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왜냐면 혼자 저렇게 노트북 펴놓고 아니 문재인 대통령도 뭐 A4 용지 없으면 뭐 한마디도 못한다면서요 어디 가서 네. 아니 그럼 혼자 노트북 우리 펴놓고 선배님은 종이지만 전 노트북입니다. 그렇지. 앞서가는 종이 세대입니다. 여기서 나눠준 대본이야. 노트북 들어오지 말라고 내가 가져온 거 얘기했습니까? 없어요. 세대 차이. 네. 도구 얘기는 아니, 나중에 하시고. 그리고 지금 저 서정욱 변호사가 흥분을 했는데 그러니까 왜 흥분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 이재명 후보의 그 겁대가리 없는 발언에 지금 겁대가리 없다고 아니 이재명 씨 겁대가리 없는 거 이제 알았어요? 뭘 이제 흥분하고 그래? 그 양반 일생이 겁대가리 없이 살아와서 정과 사범에 형수한테 그렇게 겁대가리 없이 욕을 한 분이고 추적하면 자기 비판하면은 저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그런 분인데 뭘 이제 와서 그 겁대가리 없는 그리고 그리고 아까 그 김영민 씨나 저 최진봉 교수가 얘기하는 그 DJ 정신, 노무현 정신을 윤석열이 후보가 얘기한 기분 나쁘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윤석열 후보 그 점에서 기분 나빠요. 왜냐하면 DJ 정신, 노무현 정신을 그대로 받으면 안 되지. 그 잘못된 게 많은데 그걸 받으면 안 돼요. 좋은 것만 예를 들어서 DJ의 그 뭐 보복 안 한 거 이런 거 그다음에 좀 좋은 IMF 극복한 거 이런 거 좋은 것만 받아야지 나머지 지역 감정하고 이런 거 안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지역 감정과 싸우면 잠깐만 됩니다. 있어봐요. 아이. 후배님 그 가만히 있으면 아이, 무게만 선배님. 잠깐만. 뭐를 말씀하시는지. 자 노무현 대통령도 좋은 것만 받아 예를 들어서 소탈한 거, 예? 그다음에 겸손한 거 이런 건 받지만 그 편가르기 정치하고 이런 거요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런 걸 받으면 안 되죠. 그걸 왜 다 받는다 그래? 난 그래서 그 점에서는 오히려 윤석열 후보한테 불만이 조금 윤석열 많겠어요. 후보의 요즘 편가르기는 어떻게 시사 보십니까? 선택해야지. 뭐 좌파 얘기하고 뭐 아유, 저기 편가르기 하면 평양에서 하는 그쪽이지 얘기한다 어디다 뭐 대고 그러고. 자, 벌처럼 날린다 홍코너 그래. 쪽에서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겁이 없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이봉규 평론가님 의견에 대해서 자 청코너에서 한번 반론을 한번 허위 해보시죠. 사실이죠. 무슨 강제 입원을 시켰습니까? 강제 입원에 대해서 증언이 나왔잖아요. 증언이 나오나 증언이 법적으로 나왔다고 문제가 없다 사실입니까? 그랬어요. 아이. 강제 입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아니, 무슨 얘기? 그리고 정과 사범에 대해서 물론 정과 사범 계속 저 입만 열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정욱 변호사도 그러고 정과 사범 맞습니다. 그것도 해명했잖아요. 그럼 그만 무슨 그거 해명? 가지고 언제까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이미 정과 사범에서 그 일이 일어났던 네 건의 사건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거기에 처벌받아서 예를 들어서 아니, 설명 이상하지 않고요. 거기에 대해서 처벌도 받았고 사과도 했고 했습니다. 그걸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과가 있었던 사람들은 사회에 나와서 아무 일도 하면 안 됩니까? 그게 뭐 그 사람들이 처벌 다 받고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아무이라고 들어서 다르잖아. 그게 예를 들어서 정말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면 대통령보다 안 나왔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 사안들이 그렇게 저는 뭐 중앙에 앉으나 제가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국민들이 볼 때 그게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공격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또 하나는 김대중 노무현 저는 이봉규 선생님 말씀처럼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봐요. 그럼 윤석열이 정말 얘기하려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왜 그러면 지금 뭐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김대중 노무현을 거론하면서 그 정신 계속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계속 가시면 좋겠어요. 아니 그리고 지금까지 해명했다고 그러는데 저 정가 사범에 대해서 네. 해명도 그거 빠져나가기로 저 가짜로 해명을 하고 그리고 아까 저 뭐냐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한 거 그거 66명이라는 저 뭐 원희룡 위원장의 그 보고가 있었어요. 그 행정명령으로 강제로 입원시키려는 게 비판한 사람들. 김사랑 씨는 또 자기가 직접 나와서 증언도 했고요. 그게 말이죠. 아이,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봉규 평론가 얘기까지만 듣고요. 다음 순서로. 특정인의 그 증언 갖고 그게 곧 진실이다라고 말씀하신다면은 그렇다면 검찰이 만든 범죄 일람표에 나와 있는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아니 그쪽은 저 김만배 일방적인 친구인지 누구랑 얘기하는 거 가지고 아니 검찰에 윤석열 뭐 다 나왔어요. 죽었어요. 얘기는 녹취록 얘기는 조금 가지고 이따 또 얘기해서. 하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 노래를 좀 한 곡 시킬 겸 한 곡 듣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희가 네 분한테 상대 후보한테 들려주고 싶은 노래를 한 곡씩 선곡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자 우선 이봉규 평론가님 어떤 노래를 준비했어요? 저는 나훈아 형님의 예. 맞짱 예. 신청합니다. 이유는요? 신곡인데요. 예.
그 나훈아 형님 지난번에 그 테스 형 그 노래로 사회를 완전 발칵 뒤집혔어요. 그래서 우리 저 애국 시민들은 나훈아 씨가 뭔가를 발표할 텐데 이 시국에 대해서 근데 이번에 맞짱이라는 노래로 시국 선언을 하면서 뭔가 이 선거 전에 어떤 그 메시지를 남긴 거 아닌가. 그래서 네. 나온다. 그러면 나훈아 형님이 시국 선언을 그래서 그리고 또 이재명 선수하고 제가 또 맞짱 뜨고 싶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봉규 평론가님 이재명 후보한테 음성 편지 하나 띄우시죠. 음악을 좀 저희가 깔아드릴 테니까. 그렇습니까? 짧게 좀 해주세요. 근데 후보님 만납시다. 쇠주 한 잔 진하게 먹고 맞짱 한 점 뜹시다. 왜 이렇게 골치 아프게 몰아갑니까? 깔끔하게 나라를 위해서 사퇴하면 내가 그냥 나이는 내가 많지만 형님으로 모실게요. 그냥 아이고 맞짱 뜹시다. 네, 이봉규 평론가가 선곡한 나훈아 씨 신곡 맞짱 잘 들었습니다. 2037님 청취자께서 스튜디오가 화끈하네요. 그런데 허위 사실은 전국 방송에서는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 면책 특권도 아니고 방송에서는 다들 팩트만 얘기하시길. 네. 아니, 문자를 허위 사실 보내주셨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이봉규 선배님이 허위 사실을 많이 하여튼 저 유포하시는 대부분 거예요. 명심하시고요. 제일 우리 위험하십니다. 선배님, 우리 저기 작가님들이 선배님 체크할 말씀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은 저 우리 저 PD님이나 그렇죠. 이런 분들이 힘들어져요. 약국 입고 저기 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갑니다. 허위 사실한 게 뭐 이제 있어요? 다음 지적해 보세요.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있으니까 그 검색해서 지적해 보라니까요. 다음 순서는 내가 꼽은 핫 이슈입니다. 네 분이 보시기에 이 이슈는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대선 핫 이슈다 싶은 걸 하나씩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 발제를 하시면 그 다음에 자유롭게 반론을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김영민 평론가께서 발제를 해주세요. 핫 예, 이슈. 저는 단일화라고 봅니다. 그 지난주에는 사실 여론조사,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격차가 제법 났습니다. 윤석열 후보 강세로 말이죠. 근데 이번 주 나온 거 보니까 상당히 붙었어요. 뭐 오차범위 안으로 대부분 들어온 것 같고요. 아니 전주에는 윤석열 후보가 구두를 신은 채 그 열차 좌석에 발을 올리는 것이 시비거리가 됐는데 지지율이 폭등했다. 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됐는데 따져봤더니 지지난주 일요일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제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단일화 제안을 안철수 후보가 취소하면서 급속하게 붙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막판 대변수가 단일화가 된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저는 자, 판단합니다. 한코나 이봉규 평론가님. 지금 단일화 이제 해방꾼들이 있어가지고 단일화가 거의 실패 직전인데요. 해방꾼이 누굽니까? 당내에서 해방꾼은 이준석이고, 예. 그다음에 당 바깥에서는 이제 안철수하고 단일화되면은 선거가 어렵다고 보는 세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송영길 대표가 치고 나왔죠. 뭐냐면 이제 개헌을 치고 나왔어요. 중대 선거구. 이건 뭐냐면 안철수의 밑밥을 딱 주는 겁니다. 안철수는 중대 선거구로 가면은 한 지역구에 2명, 3명의 예를 들어서 지자체라든가 국회의원이 당선될 수 있으면 안철수의 당으로 보면 1등하기는 어렵고 2등이나 3등하면 세력이 커진다. 여긴 사람과 돈과 조직이 모일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는데 그렇다고 명분상 이재명하고 손잡지는 못하고 마이웨이로 가면 윤석열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재명이 당선되는 민주당에 협조하면 자기는 중대 선거구로 큰 판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 회방 세력이 송영길과 민주당의 작업이었다. 그래서 거기에 나는 안철수가 넘어간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합니다. 최진봉 교수님. 선배님 훌륭하십니다. 예. 자, 단일화에 칭찬은 대해서. 그거까지. 네. 오케이. 좋았어요. 단일화에 대해서요. 네. 단일화는 뭐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상황을 봐서. 그러니까 이병헌 선생님 말처럼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분위기여서 단일화가 어렵고 저는 송영길 대표가 잘했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뭔가 파문을 일으켜야 돼요. 그리고 안철수와도 우리는 같이 할 수도 있다. 공동적으로 함께 만들자. 그리고 뭐 안철수뿐만 아니라 심상정까지 다 포함해서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일단 판을 흔드는 거거든요. 결국은 단일화 판을. 단일화가 안 될 수 있도록 더 그 칸막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과 단일화를 안 되게 하는 하나의 효과도 있고 또 하나는 정말 원하면 우리하고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지를 남겨둔 거 안철수 후보가 완주하거나 아니면 민주당과도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봉 교수님이 내가 꼽은 한 이슈 뭐예요? 색깔론이요. 색깔론. 저는 진짜 이 윤석열 후보 이거 정말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색깔론을 지금 어느 시대인데 색깔론을 꺼내요. 그리고 아까 김용민 평론가도 얘기했지만
아니 본인이 그렇게 김대중 정신을 하겠다고 한 분이 색깔론을 끊으면 되겠습니까?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굽니까? 색깔론에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DJ가 얼마나 색깔론으로 당했습니까? 박정희한테 당하고 전두환한테 당하고 얼마나 네. 많이 당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산주의, 파시스트, 뭐 나치 이런 얘기를 지금 꺼내가지고 자기들 결집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이미 다 결집돼 있어요. 그전에 이병헌 선생님 싫어하다가도 지금 결집해서 지지하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더 결집을 하겠다고 이렇게 윤석열 색깔론을 후보 싫어하셨습니까? 예전에 처음에 아니, 저기 봉 교수 그러지 마세요. 저도 봉자가 되는데 나 기분 나빠. 봉 교수 해놓고 최진보 교수가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저 이봉규인데. 알겠습니다. 봉자 빼세요. 저쪽으로. 서정욱 변호사님. 좌파가 봉자 하디슈 들어야 뭐예요? 기분 나빠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보기에 일부가? 앞으로 영향을 좀 할 이슈가 저는 송영길 리스크 이것도 꽤 크다 봅니다. 지금 송영길 대표 입이 이재명 후보만큼에게 거칠어지고 있어요. 마치 이게 윤석열 후보가 매일 뭐 룸살롱에 술만 먹는 것처럼 자꾸 이게 공격하고 있는데 본인이 이게 그 새천년 NHK 유흥주점 기억 안 납니까? 본인이 2000년 5.18 전야제 때 룸살롱 가가지고 여자 3-4명 끼고 술 먹다가 임수경 의원 들어오니까 쫓아내버리고 온갖 게 막말했잖아요. 이런 분이 술을 언급하는 거. 그래서 저는 현 정권의 트레이드 마크는 한마디로 내로남불 아닙니까? 앞으로 이게 송영길 대표가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주면 이것도 상당히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래 봅니다. 22년 전 얘기를. 자, 못다한 이야기는 바로 3부에 이어서 3시 또 듣도록 대학가의 명곡이죠. 나 어떻게 샌드페블즈 노래 잘 들었는데 최진봉 교수님 본인이 선곡한 거 맞아요? 누가 대신 부탁한 거 아니고요? 아닙니다. 제가 아까 전화 받고 우리 천 PD가 전화를 하셨길래 네. 제가 원래 딴 곡 하려고 그랬는데요. 네. 그걸 누가 하셨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래요? 나왔대요. 이봉 이봉규 선생님 아니 이봉규 선생님 거라. 아, 그래요? 좀 의외였어요. 그래요? 왜 그 노래가 거기 들어가지? 가사를 모르는구나. 이봉규 선생님 아니래. 서정욱 변호사인 것 같아요. 네. 딴 노래. 알겠습니다. 딴 노래. 자, 아까 그리고 3부에서 2부에서 마지막에 이봉규 평론가님의 내가 꼽은 한 이슈를 네. 미처 못 들었어요. 자, 이봉규 평론가님 내가 꼽은 핫 이슈 발제해 주시죠. 나는 저 미워서 스킵하고 아주 제끼는 줄 알았죠. 난 그거 다 알고 각오하고 나왔어요. 예, 제가 해주세요. 다른 분들이 다 좋은 이슈들 제기했으니까 저는 그 돌아가신 김문기 씨 있죠. 그 참 대장동 사건으로 억울하게 죽은 사람 중에 이제 3분 중에 한 분인데 이거를 이재명 지사가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유족들이 볼 때 너무 억울하니까 분통 터지고 하니까 아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하고 아들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사진을 깠습니다. 어떤 사진이냐면 그 아름드리 나무 막 어마어마한 나무를 이재명 지사하고 막 후보하고 손잡고 이렇게 아주 찍는 사진인데 그거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손잡고 찍을 수 있을까요? 그거 말고도 10박 11일인가요? 호주, 뉴질랜드 여행을 갔다 왔고 각종 사진들이 나왔고 그다음에 영상 편지를 띄워두고만요. 그 출장 갔을 때 내가 저 지사님하고 시장님하고 그다음에 누구야? 저 본부장님하고 내가 지금 골프 쳤다 이런 자랑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했는데 이 아버님을 모른다고 하니까 이 유족 입장에서는 그런데다가 발인날 산타크로스 복장을 하고 춤을 냅다 춰대니까 이 아들 입장에서 아니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셨는데 그게 그러면 산타크로스의 선물이라는 거야? 우리 아버지 죽음을 저렇게 이용해도 되는 거야? 아니 선물이야?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뭐 안 밝혀지는 거야? 이런 억울한 심정 저가 아들이랬어도 저는 가만히 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청코너에서 뭐 반론 네. 일단 그 산타클로스 말씀하셨으니까 그 영상은 12월 21일 날 촬영이 됐어요. 녹화가 된 거고요. 그분이 이제 방송이 그날 나가면 안 되죠. 방송이 그날 나간 나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하시기 전에 녹화가 된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의도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일단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제가 느끼기에 여러 이제 사람들 있잖아요. 물론 같이 갔으니까 본인은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뭐 인정했다는 표현은 뭐냐면 전화 많이 받았고 그분하고 통화한 것도 사실이고 보고도 받았다. 다만 많은 이제 직원들 중에 그분을 특정해서 인식할 만큼의 기억이 안 난다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분이 일을 안 했다고는 그것도 아니니까. 예를 들면 도지사나 시장, 그 당시 시장이었으니까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옆에서 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보고 많이 들어오니까 그분들 입장
입장에서의 얼굴을 다 알고 알 수 있지만 이분이 존재하는 걸 몰랐다기보다 어느 분인가는 있는데 이분이 정말 그 김문기 씨고 그분이 정말 누구가 하는 인식에 대해서 저는 그걸 인식을 못했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최진보 느낌이. 교수가 이제 이재명 편에서 네. 말하자면 마사지 하는 거고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분은 나를 알지 모르지만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그런 말이 의미. 어디 있습니까? 같이 여행을 10박 11일 가고 그렇게 저 변호사 시절부터 알더라고. 시장 되기 전서부터 입력이요. 저 이재명 변호사로 입력됐어요. 변호사 저 휴대폰에 입력 날짜도 나왔어요. 그때서부터 아는 사이고 최측근인데 어떻게 모른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불리하면 모른다고 그래. 아니, 불리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시장 예를 들면 직원들 입장에 시장을 다 알죠 누군지. 자. 근데 이제 시장 입장에서는 모든 직원들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이슈 겁니다. 난 번째도 앞으로 최진봉 들었고요. 교수 예. 모르는 사람이라. 이 정도면 모른다고 됐다고 그래요. 보고 자, 할 이야기가 많으니까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주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의혹부터 볼까요? 자, 김영미 평론가가 핵심 의혹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이게 좀 복잡한 사안이라서 길게 설명드리긴 또 어려울 것 같고 하여튼 뭐 제가 한번 최대한 추려보겠습니다. 경선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요.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이 이제 불거지니까 손해만 봤다. 손해를 봐서 회수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주가 조작, 주가 거래를 주식 거래를 한 적이 없다. 그때 이렇게. 홍준표 후보 질문에 그런 대답을 했던 예,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2010년 5월 이후에는 주식 거래를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봤더니 얘기가 달라요. 손실을 보고 나서 돈을 빼고 이제 그 사람 이모 씨하고 절연을 했다고 했는데 관계를 끊었다고 했는데 그 주가 조작 선수 이모 씨하고 근데 그 이후에도 주식 거래가 계속됐어요. 무려 40번이나. KBS가 이렇게 보도하니까 열흘이 지난 월요일 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는 이후에도 거래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경제 분야 토론했대요. 마치 말을 안 바꾼 것처럼 말을 바꿔놓고는 말을 안 바꾼 것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범행에 동원된 김건희 씨의 계좌 모두 6개였습니다. 윤 후보 측이 인정했고 공개했던 계좌는 딱 하나. 그거 말고도 5개가 더 있었던 겁니다. 280건의 수상한 거래 내역도 발견됐습니다. 근데 검찰이 한 번도 김건희 씨를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뭐 기소는 말할 것도 없고 소환도 안 했다는 얘기죠. 지금 그 동업자들로 보이는 사람들, 주가 조작에 가담한 사람들 5명은 모두 지금 구속이 됐고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는 소환조차 하지 않고 있어요. 아니 이게 지금 검찰의 공소장 범죄 일람표가 공개됐는데 여기에 김건희 씨의 이런 범죄 혐의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분이 뭐 일반 투자자면 모르겠는데 일반 주가 조작 범죄자면 모르겠는데 대통령 부인이 되려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대한민국 최고급 정보를 다루는 곳이 청와대 아닙니까? 이 청와대에 들어가게 만든다는 것은 김건희 씨를 영부인으로 만든다는 것은 더 열심히 주가 조작하라고 표창장을 주는 행위가 아니 아닌가. 검찰이 지금 어디 정권의 검찰입니까? 박근혜 정부의 검찰이에요? 이명박 정부의 검찰이에요? 문재인 정부의 검찰인데요. 아니 문재인 정부의 검찰에서 수사를 안 한 거는 그만큼 뭔가 증거가 뾰족한 게 없으니까 안 부른 거고. 지금 검찰이 그다음에 단체로 청와대 윤석열 들어가 후보한테. 잠깐만. 예. 청와대 들어갈 사람 얘기하는데 뭐 100번 양보해서 주가 조작에 가긴 관여 안 했다고 그러는데 약간의 의혹이 있었다 칩시다. 아니 그런데 청와대 들어갈 사람이 영부인이고 거긴 대통령이 될 사람인데 대통령이 될 사람의 각종 비리가 나오는데 이건 주가 조작 확인 사살도 안 된 걸 가지고 그냥 저렇게 막 떠드는데 아니 검찰이 김호수 검찰총장이 문재인이 아주 신복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인데 거기서 조사를 못하는 걸 가지고 왜 윤석열한테 뒤집어 씌웁니까? 네. 조사하면 벌써 조사했겠죠. 자, 서정욱 변호사는 뭐 제가 이게 3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첫째는 이제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거래한 게 2009년부터 2017년까지입니다. 장장 이게 그 8년이 넘어요. 근데 어느 시점만 딱 떼가지고 그 시점에 뭐 9억을 벌었다. 얼마 벌었다.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거래 기간이 엄청나게 길다는 거죠. 특정 시점만 떼서는 안 된다. 첫째. 자, 두 번째. 주가 조작이라는 거는 뭔가 이게 HTS를 통해서 통정 매매나 허위 매수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래합니다.
어떤 사람이 정권사 직원한테 전화해가 얼마 사주세요. 이렇게 어떻게 주가 조작합니까? 사는 사람이 정권사 직원이 알아서 이게 살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게 정권사 직원한테 매매를 부탁한 게 녹음이 돼 있습니다. 그게 증거가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게 검찰 이야기를 하는데 여당 의원이 검찰에 찾아가요. 그러면 이게 그 장관이 매일 해두는 거 있잖아. 지휘권. 떳떳하면 이게 박범계 장관 이번에 이재명 후보 그 완전히 지지자 모임에도 들어가 있던만요. 장관이. 그럼 이게 박범계 장관 지휘권 발동하세요. 만약에 김건희 씨가 잘못 있으면 소환해라. 또 이렇게 기소해라. 또 이렇게 구속해라. 왜 지휘권 발동 못합니까? 김호수 총장 누가 임명했어요? 이정수 중앙지검장 누가 임명했어요? 왜 검찰은 전부 이게 현 정권이 인정한 검찰이 이렇게 못합니까? 자, 최진봉 의원 진짜 현 정권에서 그러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대선 후보를 만들어준 겁니까? 아니 만들어준 거죠. 아니 만들어준 그분이 그 찍어내기를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반발해가지고 윤석열을 소환한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뭐 서정욱 변호사 저렇게 뭐 지금 뭐요? 그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라고요? 그거 발동하면 지금 국민의힘 가만히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대선 지금 며칠 남았는데 법무부 장관 수사 지휘권 발동하면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상황적으로 대선 끝나고 하겠죠, 만약. 그리고 아니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게 아니라 출석하라는 출석을 안 하잖아요, 김건희 씨가. 왜 출석을 안 하는 거예요? 갔어요, 지금. 아니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지금 뭐 김호수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 내에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뭐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또 검찰 조직 내에도 윤석열 후보 지지하는 사람 없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검찰총장이 만약에 여기 개입을 해가지고 수사 그거 하는 거 다 좀 강제로 하고 소환도 하고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대선 전국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는 물론 그래도 검찰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검찰이 잘못됐다고 보지만 현 정부가 그렇게 해라. 이렇게 웬 선거 개입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논란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이게 나온 게 다 거짓이라고 얘기 안 했지만 많은 부분 사실과 다르다고 얘기하셨는데 주가 조작이 일어난 시기가 2009년부터 2012년이에요. 그러니까 서정욱 변호사 2017년까지 했겠죠. 문제는 그 SBS가 보도한 내용의 9억은 결국 주가 조작이 일어난 시기에 그만큼 벌었다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그거 본인이 해가지고 이룰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사람 인생 전체에 주가 조작한 내용 을 봐가지고 손해가 얼마나 이렇게 합니까? 주가 조작이 일어난 시기에 얼마나 이익을 냈느냐가 그게 주가 조작과 연관돼 있는 것이고요. 계좌도 그러면 왜 처음에 6개라고 얘기 안 했습니까? 하나만 얘기했잖아요. 5개가 더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모 씨, 김모 씨 두 분이 선수로 들어갔는데 지금 이 김건희 씨가 직접 거래한 건 아닌 걸로 보여요. 저는 이 분들한테 계좌를 맡긴 거잖아요. 그 계좌를 이용해서 했고 그걸 맡길 때는 그냥 맡긴 게 아니라 검찰의 생각과 지금 판단은 그걸 알고서 맡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혹을 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전주 입장에서 주가 조작에 동원될 걸 알면서도 계좌를 줬다 6개를 그건 큰 문제죠. 만약에 진지하게 문제라고 하면. 수사했었잖아요. 그저 몇 년 전에. 근데 무혐의 결론 난 걸 지금 다시 먼지털이에 뒤집어 까는데 그러면 대장동 1조 2천억이 큽니까? 9억 주가 조작이 큽니까? 그것도 네? 첫째. 다 같이 합시다. 다. 아니 그러니까 특검하는 건 전 다 찬성이고요. 같이 해요. 김건희 씨가 그런 수사가 제대로 안 됐을 때 검찰에 윤석열 총장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검찰이 있었잖아요. 물론 제가 그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게 과연 관련이 없겠냐 이런 의문이 들고요. 아까 그 1조 얼마 얘기하시는데요. 그거는 자본금하고 투자금액하고 다른 겁니다. 실제 들어간 돈은 그거보다 훨씬 많아요. 1조 2천억의 그 폭리를 남겼는데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뺐잖아요. 이 대장동 얘기는 아이고. 지금 주제하고는 좀 다른 거라 좀 이따 네.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고 주가 조작 관련해서 서정욱 변호사님, 최진봉 교수 반론 있습니까? 예. 주가 조작을 이게 보려면 김건희 씨 계좌를 전체적으로 봐야 되고요. 계좌가 이게 5개가 있는데 이게 동시에 5개가 아니고요. 전부 이게 그 시점별로 보면 다 이게 순서가 쭉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 계좌에 있다가 이게 폐쇄되고 다른 계좌 또 다른 계좌 동시에 5개 계좌 가지고 조작인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범죄 일람표를 보면 이게 100페이지가 넘어요. 주가 조작이라는 건 이게 거래를 수십만 번 이게 사고 팔고 해야 조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몇십 번 전화로 이게 산다 해서 조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김건희 씨의 거래는 전체 주가 조작 100페이지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 아주 조금밖에 안 되는 이런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김건희 씨가 사고 파는 걸 보세요. 엄청나게 손해보고 시세보다 낮을 때 판 것도 있어요. 만약에 공모를 했다면 이게 그렇게 손해보고 팔 이유가 없죠. 근데 흐름을 안다면. 금액의 문제보다도 이 시세 조정 그 자체가 범죄 행위다 이런 그렇죠. 이야기가 있어요.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계좌 빌려준 걸 보면 저희가 하나는 인정했습니다. 그게 바로 윤석열 후보가 공개한 계좌 있잖아요. 하나 1인 매매로 인정하지만 근데 나머지 계좌는 빌려준 적이 없어요. 김건희 씨가 전화해가 거래한 걸 마치 이게 검찰 공소장에 범죄연락표 3번에 63 한쪽이 그 검찰이 공소장이 다 정확하게 쓰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그거는 1인 매매 빌려준 게 아닌 게 빌려준 것처럼 잘못된 부분도 있다. 이걸 제가 말씀드려요. 이게 말이 어려우니까 많은 분들이 그 저쪽도 지금 나름대로 논리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지금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본질은요. 터무니없는 말 했다고 그러면 터무니없는 말이 되는 거야? 아니면 어떻게 우기면 되는 거야? 시청자들이 판단하시겠죠. 설명을 들어보세요. 자, 이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안겨주면서 거액의 이득을 챙기는 중범죄입니다. 이 주가 조작은 화이트칼라 범죄 중에 중범죄죠, 아주 진짜. 극형에 처해야 할 그런 중범죄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자, 근데 말이죠. 앞서서 우리 이봉규 평론가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 현 정부 검찰총장 아니냐. 그런데 왜 안 부르냐? 안 부르는 거는 뭐 결국 혐의가 없기 때문에 안 부르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많은 언론들은 압니다. 조사를 했었잖아요 그 전에. 아니 경찰도 조사를 했었죠. 다 근데 했었잖아요. 뭉갰지 않습니까? 왜 다 뭉갰겠어요? 했었는데 그 왜 현직 검사 그리고 당시 결혼할 때만 해도 중수부의 고위 그 과장이었던 윤석열 검사였는데 그 위상을 생각한다면 또 검찰 내부에 식구 챙기기 이런 문화 정서까지도 감안한다면은 이 문제는 그렇게 그러면 쉽게 여기서 우리 합의를 봅시다. 예. 그럼 도이치모터스 건하고 예. 대장동 건하고 대선 좋습니다. 끝나고 아니 아주 둘 다 대장동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아주 중립적인 우리가 합의를 우리가 특검을 해가지고 여기는 뭐 사글이 다 아주 평론가들께서 작사를 내기로 모은 우리가 자리에서 사글이 합의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아니 국민적인 합의 아주 단일화합시다. 단일화예요. 알겠습니다. 자, 사글이다. 뜨겁습니다. 예. 자, 하여간 이제 저기 지금 검찰이 김건희 씨 조사에 의지를 보이지 않는 거는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정확합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아무래도 집권할 것 같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밑보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지금 이렇게 줄대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김용민 씨 않습니까?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곤란하게 된 거예요. 이게 예? 사글이다 이제 합의해서 예. 사글이다 조사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잠 못 자는 분은 이제 큰일 났네. 이재명 그럼 후보가 우리 저 끝났어. 이제. 대장동 김만배 씨와 깐부 사이인 일종의 윤석열 후보 정치자. 어떡합니까? 윤석열 자, 후보 두 큰일 분. 났네. 네. 아밀이다 청취자께서 재밌다고 크크크크 합의요? 웃겨요. 여기서 하면 뭐예요? 아니 자, 그냥 우리끼리 얘기.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잠깐만요. 한 말씀 예. 지금 이게 김건희 씨 주가 조작하고 대장동하고 비교할 게 아니고요. 이재명의 주가 조작하고 이게 저는 비교해야 된다 봐요. 그렇지. 이재명 주가 조작은 후보가 뭐예요? 맞아. 자기가 이게 작전 주가 들어왔을 때 사가지고 재미 봤다 했어요. 그럼 자기 입으로 해. 그다음에 그 성남 3프로 F- TV 나갔을 때 그 얘기하시는 거. 했죠. 아니 그다음에 성남 FC 그 두산그룹에 턱해줄 때 이재명 후보가 두산중공업 주식을 들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저는 요거 이재명 다- 후보의 주가 요거 다 조작과 해명됐던 김건희 겁니다. 주가 조작을 동시에 해명됐던 수사해라. 거예요. 자 그렇지. 이제 노래 한 곡 들어야 될 해명된 시간입니다. 거니까요, 예. 여러분. 자 신경 안 쓰셔도 이번에는 됩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그러면 이재명 후보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 어떤 곡 선곡해 왔어요? 이재명 후보님 그 하시는 말씀은 딱 세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첫째는 이게 욕설, 두 번째는 거짓말, 세 번째는 궤변. 그게 딱 세 개밖에 거짓말이에요. 없어요. 왜 이러세요? 그래서 무슨 세계예요? 노래 제목 보니까 뭐 욕설하고 궤변이 없어서 조항조의 그 거짓말. 아, 거짓말을 자 가져왔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음악 깔아드릴 테니까 이재명 후보에게 음성 편지 보내주세요. 국민께 말씀드려요. 국민께 이제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되지. 이제 더 이상 믿어서는 안 되지. 이제 이재명의 자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자리를 치워버려야 된다. 국민께 호소합니다. 좋네. 조항조가 부릅니다. 거짓말. 저게 거짓말입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가 선곡한 조항조 씨의 거짓말 잘 들었어요. 예. 아, 이 노래 좋네요. 이거 김부선 씨 가사 같은데요? 김부선 씨의 하소연 같은데 이게. 자, 조항조 씨의 이제 히트곡이죠 이게. 예. 이봉규 아까 최진봉 교수가 네. 이 노래를 선곡하려고 그랬던 네, 거예요. 그랬었죠. 그래서 제가 윤석열 후보한테 이 노래 선곡하려고 그랬었던 그렇죠. 건데. 그랬는데 또 천 PD가 이미 서정욱 변호사가 정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나왔다고 했죠. 네. 윤석열 후보한테 앞으로는 얘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다음 거짓말. 주에 이거 하실 때는 좀 네. 빨리빨리 선곡들 하셔야 되겠네. 예, 아, 제대로 된 충분히 선곡이었어요. 서정욱 변호사. 자, 노래 잘 들었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시각 3시 28분입니다. 20대 대선 특집 긴급 대토론 명불허전. 자, 다음 주제 토론은요.
대장동 그분 논란입니다. 어제 조재현 대법관의 기자회견 중에 일부 좀 듣고 오겠습니다.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은 현직 대법관이었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사실 무근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왜 갑자기 이런 의혹 기사가 보도되었나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난 월요일 날 경제 분야 토론할 때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조재현 이 실명을 거론하는 장면도 있긴 있었는데 여권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그분이라고 주장했던 거 사과해라 이렇게 공세를 했었는데 이봉규 평론가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참 아까 저 서정욱 변호사 선곡의 거짓말처럼 이거는 거짓말을 넘어서 야 이렇게 우길 수가 있나? 아니 조재현 대법관이 얼마나 저 원통하고 분통했어. 사실은 우리 우파 쪽에서 보면 조재현 대법관 좋아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그 행적으로 봐서 우리 편이 아니에요. 저쪽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을 대니까 이게 자기가 그분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일면식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대잖아요. 대장동 관련 사람하고. 근데 그분으로 지목이 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분이라는 거는 설계한 사람 그리고 사인을 10여 차례 그 최종 결제한 사람이 그분이에요. 이재명 시장입니다. 누가 봐도 내가 설계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사인을 10여 장을 했고 자기 최측근이 정진상이 유동규 이용해서 이걸 다 한 건데 그분이 정진상하고 유동규만 먹었어요? 그 돈은 어디 갔냐 이거예요. 지금 700억이고 1조 2천억이고 그거 밝혀야 된다는데 그걸 갖다가 그냥 대법관 이름을 대면서 뒤집어 씌우기를 하니까 막 던지기예요. 그냥 왜냐하면 대선 며칠 안 남았으니까 밝혀지는 건 나중에 밝혀지더라도 김대엽식으로 본인이 막 던져요. 이름을 막 대 대법관 이름을. 아니 대법관이 억울하다 하셨는데 이재명 후보가 억울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지금 처음에 이 문제가 왜 나왔습니까? 국민의힘이 그거 녹취록 가지고 그분 얘기 나오니까 그분이 이재명이라고 얼마나 공격을 했습니까? 그분 맞잖아요. 근거 지금 똑같은 논리예요. 이병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재현 대법관이 너무 억울할 것 같잖아요. 이유도 없고 뭐 근거도 없고 왜 이렇게 얘기하냐? 이재명 후보에 근거가 있습니까? 그분이란 무슨 근거가 있어요? 녹취록 안에. 아니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고 설계와 사인했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다 최측근이고. 잘 들으세요. 설계라고 하는 것은 최종 책임자고. 먼저 이익을 회수하는 설계를 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대장동의 이슈가 그만큼의 이익이 날 걸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최측근들이 초과이익 환수 좀 넣자니까 반대했잖아요. 반대한 사람이 죽었잖아요. 반대하는 게 아니고 죽어나가 자빠지는 저렇게 사람이. 일방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자, 일단 얘기하세요. 일단 팩트를 우선 얘기하자면은 이게 저 팩트 맞아요, 동아일보가 작년 10월 9일에 그 정영학 녹취록에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다 하면서 이제 그분 논란이 이제 그래서 시작이 됐던 거예요. 시작됐고요. 그러다가 10월 14일에 국정감사에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그분은 이재명 후보가 아니다. 정치인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언론에서 말하는 인물을 특정한 것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지칭한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지난 2월 18일자 한국일보는 그분은 재판에서 처장을 했고 해서 그분을 언급했는데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그분은 A 대법관이다. 조재현 대법관이다. 이렇게 특정을 했습니다. 이게 여기에 무슨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의 팩트만 말씀드린 조재현 거예요. 대법관이 자기가 아니래잖아요. 만난 적도 없잖아요. 아니면은 됩니까? 아니 만난 적도 이재명 후보도 아니라고 합니다. 대장동과 자신은 상관없고요. 잘 됐어요. 비리는. 수사하면 돼요.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휴대폰 포렌식 하면은 일면식이 없다니까. 자, 근데 유동규 사건, 정진상 사건 그 핵심 김남욱 변호사고 정영하고 전부 다 이재명하고 만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전문 용어로 그러니까 아삼육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분은 누가 이재명이 그분입니까? 아닌 게 드러났습니다. 그건 인정하고 가야죠. 누가 이재명이 그분이 아닌 게 드러났다고요? 네. 누가 드러나? 아니 세상 사람들 다 아는데 지금 설명 다 했잖아요. 아니 무슨 얘기요? 아니, 자기네들이 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자기네들이 아니라니. 믿기 싫으면 아닌 거예요? 그냥 말씀 쭉 튀어나오면 아닌 겁니까? 이미 보도를 통해 다 규명이 됐고 검찰도 인정한 바입니다. 네. 아유 여기서 서정욱 변호사 관련해서 한 말씀 하실 거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게 양쪽 다 인정하는 팩트만 가지고 이야기하자고요. 양쪽 다 인정하는. 그럼 이게 유동규 씨가 양쪽 인정하는. 유동규 씨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가지고 700억 받기로 해가 기소된 거 이거는 다 인정하죠. 인정하지 않습니다. 뭘 뺐습니까? 유동규 초과이익을. 유동규 씨가 뭘 뺐습니까? 초과이익 보세요. 환수를 초과이익 조항을 환수라고 하는 빼주고 거는 대가로 빼준 대가가 700억을 아니고 받기로 해가지고 기소가 됐잖아요. 아니 그까지는 기소가 된 거예요. 아니 자, 원래 근데 기획 안에 그게 없었고 초과이익 환수라고 하는 게 없었고 대신 초과이익 환수를 할 거냐 아니면 미리 그 이익을 가져올 거냐 하고 논의를 해서 미리 이익을 가져오는 쪽으로 계획이 짜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그 김bun기 씨가 그분이 그걸 제안을 했던 것이고 그 제안이 안 받아들여진 거예요. 뺐다니요. 원래 자, 없었다니까요. 그 그것도 안에. 빼고 다 인정하는 거. 일단 유동규 그건 씨가 빼주시는 겁니까? 예, 감사합니다. 유동규 씨가 700억을 받고 기소된 건 맞죠? 그럼 이게 유동규가 윤석열의 측근입니까? 이재명의 측근입니까? 유동규가 윤석열의 사람이에요? 최진봉의 측근이야. 이재명의 사람. 그것만 따지면 김용민의 측근이고. 제가 알기로 유동규는 이재명 후보가 옛날에 그 선거할 때부터가 운동식이고 다 이게 자리를 주고 다 한 걸로 알고 이재명의 장비로 불린 사람이에요. 장비. 관우 장비할 때 장비. 근데 이재명 후보는 유동규 나 측근 아니야. 이렇게 둘러대는데 이 말은 옛날에도 이게 꼬리 자르고 손발 자르더니 이제는 몸통까지 대장동의 몸통이 윤석열이래. 이게 대장동에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 어쨌든 아닙니다. 대장동 그분 그 건으로 김용민 그렇게 평론가의 말이죠. 예. 민주당에서는 그 녹취록을 보니까 그 안에 김만배 씨하고 윤석열 후보가 특수관계로 보인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김만배 씨가 누나의 주택 매입을 위해서 화천대유 자금을 동원하거나 특정 누군가의 이익을 우선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녹취록에 나온 겁니다. 저희들이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소설 쓰는 거 아닙니다. 이게 바로 윤석열 후보 부친 자택이 아니겠는가. 시기도 많이 비슷하고요. 또 이 어떤 그 구매의 어떤 그런 뜻을 유추해 볼 때는 윤석열 후보 부친의 자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자, 이 녹취록에 등장한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면 윤석열은 다 주고 이 발언. 이 발언이야말로 진짜 이 대장동 비리와 윤석열 후보를 직접적으로 연관짓는 그런 결정적인 단서 아닐까요?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를 윤석열 후보가 봐줬다는 정황도 지금 거의 다 드러났습니다. 이 대출이 화천대유의 대장동 종잣돈으로 쓰인 돈이란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바고요. 당시 주임 검사가 바로 윤석열 중수 이과장이에요. 김만배와 윤석열 사이를 캐야 대장동 비리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아니 이득을 봤잖아요. 아버지 저 집을 사줬잖아요. 아니 그럼 내가 이봉규 평론가님 반론해 주세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김용민 씨가 집 내놓은 거 샀는데 나는 몰라 우리 아버지가 김용민 씨 집 샀는지 그리고 부동산을 통해서 사서 그게 김용민이 집인지 김용만의 집인지 모르고 샀어요. 가격이 적당해서. 그러면 김용민과 이봉규는 뭔가 얽혀져 있고 김용민의 비리 나오면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집 산 건 무슨 상관이에요? 그 부동산이 산 거지. 자, 부동산 이 양태를 한번 통해서. 보시죠. 박영수의 딸. 아, 집 살 때 부동산 곽상도의 통해요, 안 아들. 통해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에게는 자녀가 없으니까 아버지. 이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화천대유의 돈이 전달된 정황이 지금 하나하나 포착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드러난 부분도 있고요. 곽상도 씨 왜 구속됐어요? 아니 1조 2천억에서 50억 미끼로다가 미끼 자금으로 50억 들여밀었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선 그래요? 그거 먹은 게 얼마인데? 그것도 괜찮잖아요. 잘못이지. 곽상도도 처벌을 화끈하게 받아야 돼요. 법대로. 곽상도도 자, 잘못했지만. 그리고 지금 드러난 정황을 보면은 판사 검사들이 그렇지. 이렇게 이들을 많이 봤습니다. 박영수, 권순일이 대법관이면서 거기서 저 똥kop을 먹고 거기서 다 관련되고 이런 사람들 다 처벌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요. 박영수도 그렇고요. 예. 아, 그럼 다 처벌 받아야 박영수 되고. 왜 안 부를까요? 안 부르는 이유가 왜일까? 왜 안 불러? 불러야지. 우리가 얘기하는 거에 불러야 되는데 왜 안 부를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안 부른다고 대통령 보시는 만든 거예요? 사람이 박영수입니다. 자, 잠깐만요. 예? 아니 그거 아니에요. 저 박영수 특검을 그 추천한 사람은 박지원 당시 국민의당 대표였습니다. 박지원. 예. 지금 박지원이 문재인 지금은 정부 그렇지만 그때는 국정원장이에요. 국정원장. 굿모닝하면서 그 공로를 고 거기 가 대통령을 있는 거야. 씹어냈던 분입니다. 그때는. 아이고, 이거 왜 진짜. 이럽니까? 왜 이렇게 알만한 연관성을 갖고 사람들이. 이렇게 아니, 무교도 그 과거와 보통인데. 현재를 오가십니까? 알겠습니다. 아유, 자, 지금 네. 아까 말씀드렸는데 3시 40분 정확히 네, 저는 됐는데 나가야 최진봉 됩니다. 교수님 한마디 하고 다음 가도 되겠습니까? 관계로 그냥 먼저 가요? 일어나시니까 아니 집 사는 나가면 것도 이제 네. 뭐 한마디. 짧게만 한 말씀 아니, 하고 김용민 나가시면 아까 평론가 얘기 혼자 두고 좀 죄송한데 어쨌든
집 사준 것도 그래요. 부동산이고 남 모르게 샀다는데 아니 그러면 그 집 사주고 나서 그런 대화를 물론 그게 윤석열 후보 아버님의 집을 산지는 모르겠어요. 연관성은 아직 모르지만 집을 사주고 현금으로 줄까? 아니 현금은 어렵겠는데요. 그러면 양도소득세 여기서 달라고 할 텐데 그걸 왜 줍니까 또? 그리고 두 번째는 나중에 그럼 취직시켜서 1억씩 연봉 주면 되잖아. 이런 말이 왜 나옵니까? 만약 아니, 모른다고 하면 그 논리적으로 김만배한테 저는 맞지 윤석열이 돈을 않다라고 줬다고요? 생각합니다. 저는 아니 그게 제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김만배 씨가 자기 누나를 통해서 집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게 누나가 직접 필요한 집을 구입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나왔다는 말씀을 아니, 드리는 것이고 김만배 씨 그 누나가 과정에서 누군지도 김만배 씨가 모르는데. 윤석열 아버님 집을 사는데 개입했지 않았나는 의혹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김만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는 김만배도 이만 아니고 가보겠습니다. 김만배의 누나가 누군지도 모르고 윤석열도 아니고 윤석열의 아버지가 부동산 통해서 산 건데 김만배 그럼 우리 집 살 때 사돈의 8종까지 족보 다 뒤져가지고 그 논란이 되는 사람은 안 사야 돼요? 우리 존경하는 우리 에이, 이봉규 어떻게- 선배님은 이 저 본인의 말 같지도 않은 의견 소리를 혹은 해야지. 일방의 주장 이걸 너무 진실로 바로 엮으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 점을 좀 개선하시면 자 얼마나 이제 좋을까 최진봉 하는 교수가 영랑한 사회가 될 스튜디오를 것 같습니다. 나가가지고 이 청코나에서 두 분이 하다가 예. 김영민 평론가 혼자 남았는데 예. 일당백으로 잘 해주시고 그리고 네 분 토론 들으시다가 청취자께서 이런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해밀 예당인님께서 앵커가 한 명씩 발언하고 발언 마치고 다음 사람 발언하게 좀 해주세요. 예. 너무 겹치고 그러니까 그래서 청취자 의견 수렴해서 제가 중간중간 개입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이야기 좀 다 듣고 반론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간에 말 끊지들 마시고. 네. 자 관련해서 뭐 서정 평론가님 요 얘기 좀 더 해볼 수 있어요? 예. 김만배 씨가요. 자기가 이게 입을 열면 뭐 윤석열이가 바로 죽을 것처럼 하는데 이런 걸 이게 그 허장성세랍니다. 보통 이게 범죄자들이요. 네. 범죄자들이 이제 그 총장이나 이게 높은 분들하고 친분을 많이 과시해요. 뭐 대법관하고도 이게 친하다. 또는 이게 내가 누구 검사하고 친하다. 이런 게 허장성세고 두 번째는 제가 이게 중요한 게 김만배 씨가 대장동에 참석한 거는 2012년입니다. 2012년부터 김만배가 거기에 끼어들어요. 그런데 부산저축은행의 대출은 2010년입니다. 2010년이고 그때 뭐 대출이 부실돼가 은행이 피해 본 게 아니고 뭐냐면 이게 브로커가 그 부산저축은행의 회장하고 친척이 대출에 좀 개입해가 수수료 먹은 거예요. 은행이 피해 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그거는 정영학 나무하고 아무 관계없는 이 대장동의 종잣돈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건이다. 이걸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게 집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뭐 전부 우연하는데 그러면 이게 이재명 후보 옆집에 GH공사가 방어든 거는 그러면 이게 그게 우연하고 마침 이게 윤석열 후보 아버지 집 사준 거 누나가 그 우연하고 어느 게 더 이게 우연인가 저는 국민들이 판단할 거로 봅니다. 예. 그리고 김만배 씨의 일방적인 주장을 갖다가 저렇게 김용민 평론가 등등은 이렇게 아주 진실처럼 믿는데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친구랑 전화하면서 야, 있잖아 저 이재명 있지 이재명 내가 입 벌리면 이재명은 후보 사퇴하고 감옥에 한 20년 가야 돼. 이러면 그 말이 진실입니까? 아니, 내가 근데 그냥 떠든 거지. 그 그러면은 녹취록을 그렇게 김만배가 또 신성시하셨던 잠깐만. 분들이 이런 말씀하시면 안 아니, 되죠. 겹치지 근데 않게 하라고 그분 저- 발언 났을 때 아니, 그냥 잠깐만. 다 같이 들고 일어나서 그 녹취록을 에이. 그 신성시하고 절대적 권위를 부여하신 분들이 누구십니까? 그렇게 그럼 김만배의 주장은 김만배의 주장일 뿐이지 그게 이제 와가지고 불리한 김만배가 녹취가 나왔다고 재판관도 김만배 아니고요. 증언 자체를 김만배가 무의미한 걸로 솔로몬도 말씀하시면 아니에요. 안 되죠. 아니 아이고, 잠깐 예. 내 얘기 하는데 왜 이렇게 최일구 앵커가 아까 아니, 지적했잖아요. 저 선배님, 근데. 선배님을 닮았습니다. 제가 어떡합니까? 닮지 마 그런 거는. 아니 근데 같은 그러니까- 동양끼리 싸우지들 너무 많이. 아니 난 고향 바꿨어요. 어머니 고향이 춘천인데 아버지 고향을 바꿨다니까 내가. 근데 서적 변호사 아까 괜찮아요? 힘드시면 뒤에 좀 누워 있어도 되는데. 야 이렇게 우리를 빼려고 그러네. 자 마지막으로요 이 얘기 좀 해볼게요. 김용민 평론가 그 녹취록을 공개하면 국민들이 판단하기 좋을 것 같은데 검찰의 수사는 뭐 대선 전까지는 기대하기는 어려운 아유 건가요? 어렵죠. 뭐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또 지금 당장 대선 수사가 사실 검찰이 이런 걱정은 좀 덜게 해줘야 됩니다. 지금 뭐 어느 후보든 간에 검찰은 공평하게 공정하게 그리고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법대로 원칙대로 수사한다. 이게 깨졌어요. 그 기대가 완전히 허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 개혁 얘기 나오는 것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참 검찰 스스로 굉장히 뼈아프게 이 현실을 좀 자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야권 단일화 이제 두고 공방이 치열한데 투표용지 인쇄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28일. 네. 그래서 이걸 감안하면 이번 주말 이게 마지노선일 것 같은데 단일화. 어떻게 전망들 하세요? 저는 어려워져. 아직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여지는 있는데 안철수 후보가 지금 밑밥을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대 선거구제. 요건 굉장히 안철수한테 민주당에서 띄운 거 띄운 말이죠? 거, 송영길이 띄운 거요. 야, 이거는 굉장한 걸 줬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핑계 잡고 윤석열 후보하고 3시간 전화 통화하고 3시간 만에 잔일화를 접었어요. 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 그거는 송영길 측에 아니면 이재명 캠프 측에서 어떤 모종의 딜이 들어가지 않았겠느냐 이게 합리적으로 의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단일화 얘기 앞에도 많이 했고 그랬으니까 이제 그만 김영민 평론가의 선곡을 좀 듣도록 할게요. 예, 윤석열 후보한테 들려주고 싶은 노래 어떤 곡 선곡했어요? 예, 그 바이브의 수리야입니다. 왜요? 수리야. 난 늘 수리야. 맨날 수리야. 네. 그러면 1월 6일에 지지율 떨어지실 때 그때 이제 윤석열 후보가 술을 끊겠다라고 하셨는데 뭐 얼마 안 돼서 바로 또 술자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음주를 좀 줄이시고 선거 운동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알겠습니다. 마음에서 그러면 윤석열 후보한테 똑같이 예. 음성 편지 쓰면서 네. 자 서울에서 강릉에서 목포에서 부산에서 맨날 술이십니까 윤석열 후보님. 정치인의 건강은 혼자만의 건강이 아닙니다. 폭탄주의 방역 수칙 위반에 환갑까지 넘으신 분인데 이 과음은 안 됩니다. 적정한 음주를 권유하고 싶습니다. 네. 바이브의 수리야 듣겠습니다. 자 이제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들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